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0회 37번 문제입니다. 경매 틀린 것인데 한 문제는 경매 출제되죠. 1번 지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송달이 되거나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거나 둘 중에 먼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매가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하겠죠. 2번 경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호가 경매. 호가 경매라는 것은 불을 호자 가격 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고요. 기일 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써낸다는 점이 호가 경매와 다릅니다.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매각기를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고요. 장점은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게 기간 입찰의 장점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3번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뀐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최선순위 임차권이 있으면 최선순위 임차권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써냈는데 다시 만약에 배당 요구를 철회해버리면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되는데 배당 요구를 철회해버리면 인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반원의 원칙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4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액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다.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습니다. 10분의 1 정리해놨죠.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억 사겠다고 1억 써내더라도 써낸 금액의 10%, 응찰가, 입찰가, 매수 신청 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즉 10%가 매수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4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경매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0번 넘게 출제됐죠. 4번 지문 중요합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에 나와 있죠.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중개하였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한도입니다. 그럼 곱하기 2 할 필요 없겠죠. 보증금 1,500만원 더하기 월차임 30만원 곱하기 일단 100을 하죠.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래서 70 하면 37은 21, 2,100만원 더하기 1,500만원 하면 3,600만원이고요. 3,600만원에 0.5%라고 되어 있으니까 5천만원 미만 0.5%니까 0.5를 곱하면 3,600 곱하기 0.5 하면 18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는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70을 한다는 것. 그리고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여기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다 했으니까 18만원, 총액은 하면 36만원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옳은 것입니다. 1번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다. 선이행이 아니고요.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놨는데
또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말소해주면 돈 돌려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동시행 항명권을 주장할 수 없고요. 먼저 돈부터 내주고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동시행이 아니고 선의행이고요. 2번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유효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도. 그 다음에 디귿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기 존속기간 2년입니다. 따라서 1년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단기 존속기간보다 짧게 했다면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디귿 따라서 리얼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선순위 저당권자에게는 경매에서는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리얼은 틀렸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미음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예, 1개월이죠. 1개월. 상속인이 만약 있다면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다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상속인과 임차인이 상속인에게만 상속되고 만약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리얼만 틀린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40번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요. 농업인의 경우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2번 농지 소유자와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의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3번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맞습니다. 4번 5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인홍한 자는 인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5년이 아니라 8년 이상 제촌작용한 경우죠. 8년 이상입니다. 8년. 5년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년 이상 제촌작용했다면 인용하더라도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주말 체험 영록을 하려는 자는 총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죠.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입니다. 세대원 각각 10,000제곱미터가 아니라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1회 기출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